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오늘은 3단원 지수함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 잘 진행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온라인 학습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학교 돌아올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시간 보내다가 아쉬운 어떤 후회하는 상황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개념 열기 진행하겠습니다. 3단원 지수함수예요. 자, 쌤이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지수함수의 첫 기억은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1798년 멜서스에 의해서 주장된 그러한 인구와 관련한 자기만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쌤이 지수함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이죠. 기하급수라고 하는 단어고요.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의미로서는 지수함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이와 같은 곡선의 모양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멜서스의 주요 이론의 근거입니다. 반면에 생활자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어느 시기가 되면 처음에 식량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식량의 양은 인구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서 악덕이나 빈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었고요. 꽤 최근까지도 그의 이론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인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쌤이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큼이나 그만큼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멜서스의 이론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요. 또 식량 공급 또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멜서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식량의 양 또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합니다. 쌤이 어렸을 때 기억은요, 이 이론을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와,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걱정을 어린 나이에 했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비슷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떻게 증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고 2의 거듭제곱으로 정의되는 함수, 즉 fx는 2의 x제곱을 가리킨다 라고 정의됩니다. 자, 일반적인 지수함수라고 하면 밑에 쓴 것처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a라는 상수, a를 밑으로 하는 그러한 지수함수를 생각해야겠지만 흔히 쓰이는 지수함수는요, 사회학, 경제학, 어느 분야에서든 흔히 쓰이는 지수함수는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입니다. 밑 2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상수라는 이름을 갖는 무리수라고 했고요. 2.71828 이러한 값을 갖게 되는 상수고요. 자연상수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는 어떤 수학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수가 아니라 파이도 마찬가지죠.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에서 얻어진 값이잖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 혹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상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숫자, 특히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갖는 현상에서 생겨나는 숫자, 반복해서 드러나는 숫자가 있었고 그를 가리켜서 자연상수 2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또한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함수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x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미분합니다. 즉 도함수를 구하죠. 그래도 여전히 2x제곱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 로그 함수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y는 ax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얘를 로그 형태로 바꾸면요. 로그 a의 y는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면 x와 y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로그 a의 x는 y. 따라서 이것이 요 첨함수의 역함수가 되죠. 자, 지수함수와 역함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인 관계가 있고요. 따라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양을 갖고요. 이와 같은 모양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쉽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이는 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 값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무척 당연한 이야기죠. y는 ax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요, a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그 값, 즉 y의 값은 커질 겁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2x제곱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요, 얘는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0,1이 지나는 것도 쉽게 확인이 되죠. 증가함수이건 감소함수이건 0,1, x의 값에 0을 대입하면 그 밑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은 1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0,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점근선을 갖습니다. 점근선. 자, 유리함수를 할 때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점근선은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면서 동시에 그 선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래프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a의 값이 2분의 1로 1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x의 값이 아무리 커진다 한들 점점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음수의 값으로 내려갈 수는 없겠죠. 음수의 값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바로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할 때 점근선을 먼저 그어놓고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살필 수 있을까요? 밑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3x제곱의 그래프, 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인가? 그렇죠?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2의 x제곱의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물론 둘 다 0,1을 지나겠죠. 또 y는 2x제곱의 그래프,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 그 그래프 모양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나요? 그렇죠? 둘은 서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y는 2x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x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x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y축에 대칭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수함수의 성질들 찾아내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교재 바이블에서 그 성질 정리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고요. 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수 형태의 방정식이고 지수 형태의 부등식입니다. 따라서 지수 방정식의 풀이는요,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뉘겠지만 밑을 갖게 할 거냐, 지수를 갖게 할 거냐,
둘 중에 한 가입니다. 하나죠. 밑을 같게 혹은 지수를 같게. 밑을 같게 하면 지수가 같아지면 되는 거고, 지수를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이 같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는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 부등식의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밑을 같게 한 다음에 지수를 비교해서 그 부등식을 풀이를 합니다. 혹은 치환해서 풀이할 수도 있죠. 자, 다만 부등식에 있어서는요, 요거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a의 값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요, 1보다 클 때는 큰 놈이 큽니다. 증가함수니까 큰 놈이 커요.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크면 그 지수를 비교했을 때도 커야 합니다. 1보다 작을 때는요, 부동방이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죠. 이유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확장하고 원리를 확장해야 될 그런 단계만 남아 있어요. 따라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가 경험 삼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문제인데요. 2014년도 6월 평가원 출제 문항입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과 같이 이것의 그래프가 한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직선이 이것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점 A의 좌표를 A라고 할 때,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있고요. 그 위의 점을 A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A의 X좌표는 A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Y좌표는 2A제곱이 되겠죠?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고요.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의 Y좌표가 2의 A제곱, 2A제곱인 거죠. 자, 그리고 그 B는 이 곡선 위의 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점 B의 X좌표가 필요해요. 점 A의 X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A죠. 자, 왜냐하면 선분 AB의 길이를 물었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분 AB의 길이와 같겠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A에서 점 P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1단계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점 P의 X좌표는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내야죠. 자, 점 P의 X좌표를 찾겠습니다. 자, 우선 점 B는요,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B죠. 자, 그런데 점 B Y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2A제곱이네요. 2A제곱을 대입해 볼까요? Y에다가 2A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A제곱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식을 정리하면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로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15가 문제가 되잖아요. 15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 또한 밑이 2인 지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로그와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나나요? 15를 밑이 2인 지수 형태로 강제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15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밑이 2로 서로 같기 때문에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될 테고, 따라서 a는 로그 2의 15 마이너스 x로 a의 값이 구해졌어요. 따라서 x는 이라고 쓰면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점 B의 x좌표입니다. 되었죠? 자, 점 B의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한 점 B의 x좌표를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선분의 AB의 길이는요, AB의 길이는 A에서 빼기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점 B의 x좌표 이거죠.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의 길이가 1부터 100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A, B를 넣어볼까요? 로그 2에 15, 로그 2에 15에다가 100 이렇게 생겼습니다. A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A는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로그 2의 15가 되고요.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2로 나눠줄 거고요. 100 더하기 로그 2의 15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A의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A의 개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대략 얼마고 이 값이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얼마일까요? 그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그 2의 15의 값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 값이 도대체 얼마 사이의 값인지를 찾아봅니다. 얼마 사이의 값일까요? 로그 2의 8과 16 사이의 값이죠. 그리고 로그 2의 8은 3입니다. 로그 2의 16은 4예요. 따라서 로그 2의 15는 3점 얼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점 얼마입니다. 자, 3점 얼마, 4점 얼마, 2로 나눴으니까 2점 얼마 되나요? 자, 103점 얼마, 2로 나누니까 51점 얼마가 되나요? 자연수 A는요 2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3부터 시작되나요? 51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51까지 가능한가요? 따라서 개수는 49개. 이와 같이 구하는 문제. 이걸 평가원 4점짜리 문항으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죠.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개념 넓히기 문제들만을 쭉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